언제나 필승! 예,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오늘 분석해드릴 기업은 바로 이 중국 기업입니다. 중국 기업이고, 이 민현건강이라는 기업입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상 중국에서 거의 독점하고 있죠. 뭐, 세계 기업 정도가 과점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결국 2등부터 3등, 4등, 5등까지 다 합쳐도 이 민현건강의 이런 점유율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민현건강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건강검진 체인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인들의 건강검진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기준으로 중국에 대략 한 800개 이상의 이제 건강검진 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특히나 지금 어, 중국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가장 이제 성장이 빠르게 나오고 있는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이 알리건강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알리건강, 알리바바에서 키우고 있는 이런 기업인데 사실상 원격 진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앞으로는 병원이 갈 일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러한 성장성을 통해서 알리건강 역시나 그리고 원격 진료 시장 역시나 커지고 있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런 원격 진료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질병, 예를 들어서 뭐 감기라던가 혹은 만성질환, 뭐 고혈압, 당뇨 이 정도는 어느 정도는 검사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중증의 고혈압이라던가 중증의 당뇨 혹은 뭐 암질환 이런 것 아니면은 매년 하고 있는 건강 검진이 있죠. 매년 실시하고 있는 건강 검진, 뭐 내시경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건강 검진 센터라던가 대형 병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인들의 이번에 이슈가 터지면서 만약에 사고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면, 그러니까 변화된다면 어마어마한 이런 성장성에 담보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특히나 이 건강검진센터를 800개 이상 이제 가지고 있고, 특히나 2위 업체, 이제 이 업체가 애강국빈이라는 기업인데 5배 이상 많습니다. 5배 이상 많고 2위에서 5위 업체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검진센터가 중국 같은 경우는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1등급을 오롯이 1등급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민영건강이고요. 3위 업체, 4위 업체부터는 1등급 업체를 가지고 있는 기업도 얼마 없다고 할 정도로 거의 독점적인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더 봐야 될 점이 지금 뭐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회사 복지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단체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꽤 있죠. 1년에 한 번, 뭐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단체 검진을 제공하고 있는데 글로벌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마존, 나이키, 뭐 소니, 맥도날드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과 협약을 통해서 이쪽 기업들의 직원들이 그러니까 중국 지점에 있는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에는 인연건강의 건강검진 센터를 이제 이용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 고객 비중이 여전히 중국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 시장이 커지지 않았고 중국인들의 이런 문화라던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건강에 대한 인식, 특히나 건강검진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좀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 고객 비중이 70%, 그리고 개인 고객 비중은 30% 내외를 이제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방금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 더 집중해야 되는 점이 바로 이 대주주입니다. 이 대주주가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알리바바 네트워크인데 이 알리바바 계열사이죠. 알리바바가 2대 주주로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의 원격 진료와 그리고 중국의 그러니까 의약품 유통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이 알리바바라고 쳤을 때 이 알리건강과 알리바바를 통해서 민영건강 역시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겠다. 특히나 원격 진료 측면에서는 지금은 오프라인 쪽에서 민영건강의 독점적으로 1등이지만 원격 진료 측면에서도 지금까지의 시장 지배력과 그리고 알리바바의 이런 사업 수완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쪽 원격 진료까지 시장에 진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진출에 대한 성공적인 이제 그런 것을 예상을 한다면은 지금 주가는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 주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영건강의 시가총액은 10조가 안 됩니다. 8조 3천억 정도인데 대한민국의 네로라는 이런 바이오 제약 업체들도 31조, 31조죠. 31조, 뭐 26조, 뭐 이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걸 봐서는 결국 민영건강이 좀 저평가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 측면에서는 사실상 바이오 기업, 바이오 제약 기업이 이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다지 이제 납득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특히나 실적뿐만 아니라 이제
이 ROE, 그러니까 자본에 대한 이런 수익률도 10% 이상, 그러니까 10 이상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성장성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것이고, 특히 중국의 이제 건강검진 산업에 대한 잠재력이 너무나 커요. 일단 2018년 기준으로는 5억 명 정도가 이제 건강검진을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3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80% 이상이 이제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74%. 물론 이것은 인구적인 측면보다는 횟수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한 명이 2번 이상 받을 수도 있고 한 명이 3번 이상 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5억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억 회밖에 되지 않고 한국은 2018년 기준으로 80% 이상을 이제 받았다고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97%입니다. 97%. 그러니까 유럽, 일본, 한국, 미국 이쪽에 대한 국가들이 건강에 대한 그런 인식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중국은 여전히 전체 인구 중에서 35%만이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혹은 그 이하로 받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 잠재력 같은 경우는 뭐 너무나도 대단한 그런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 성장한다면 결국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민영건강 역시나 큰 수혜를 볼 수 없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국에 800개 이상의 대략 1000개 정도의 이런 확장 계획까지, 올해 내에는 1000개까지 확장을 하겠다고 민영건강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2위 업체에서 5위 업체까지 다 합쳐도 민영건강에 앞지르지 못할 정도로 이런 독점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렇게 시장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업 자체가 크다 보니까 매년 들여와야 되는 그런 의료 제품들, 이런 의료 제품들을 타사 대비 30% 이상 이제 할인된 가격으로 이제 입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높은 가격 협상력은 결국 민영건강에 대한 시장 지배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1등급 건강검진센터를 가장 많은 비율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보더라도 만약에 중국의 건강검진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고 본다면은 민영건강을 반드시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물론 제 필승의 모든 영상은 매도 추천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참고를 하신다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성장 잠재력, 그러니까 중국의 건강검진 숫자가 35%가 채 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2대 주주가 알리바바라는 점,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중국의 원격 진료라던가 아니면 중국 이제 의약품에 대한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그리고 어마무시한 이런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봤을 때에는, 그리고 이쪽에 대한 시장에 대한 그런 미래를 좋게 본다면 반드시 봐야 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민영건강이다. 특히 시가총액이 여전히 10조가 채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흐름을 이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년 건강검진 시장에 대한 이런 성장성이 대략 한 20% 이상, 이제 10%에서 20%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는 이제 주가는 여전히 지지부진하죠. 이게 6개월 주가인데 오른 것이 없습니다. 오른 것이 없고, 이 5년 주가를 보더라도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비슷하죠. 사실상 이러한 주가 흐름으로 인해서 저평가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성장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저필승이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기업이죠. K안에서도 6년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거친 뒤후에 갑자기 한 번에 이제 10배 정도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구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민영건강 역시나 이렇게 조정을 보인다고 해서 성장성이 없는 기업은 아니다. 꼭 성장성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의 성장성이 없는 기업은 아무리 저평가되어 있다 한들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경우, 그러니까 우하향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감안했을 때에는 오히려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 있을 때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좋은 기업들, 그리고 중국, 미국 위주로 해외 좋은 기업들도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나오는 광고는 저 필승에 대한 후원 그리고 지원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민영건강 분석해드렸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좋아요, 댓글,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승!